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백악관의 발표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자 재차 하락했고 미국 개장 이후 오후 시간대 6만 달러까지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9월 중순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거의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차 입법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이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규제 강화에 대한 가상자산 업계의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이 규율 체계가 자리 잡아가는 중이라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 보호와 또 시장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었던 가상자산 업계. 추가 법적 정비를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해왔었죠.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2차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드러낸 것만으로도 업계는 어느 정도 기대가 충족됐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지도자 암살 이후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계속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폭락하면서 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무려 6.3%나 하락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한 데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지난 1일 탄도미사일 180여 발을 발사하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죠. 중동 지역은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중의 하나로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이 글로벌 경제 심각하게 흔들려 왔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역시도 이번 사태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가 되면서 가상자산에서 한 걸음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리플사는 1일 공식 성명을 통해서 두바이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국경 간 결제 허가 라이선스를 획득, 기업 고객에게 리플사만의 이 국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리플사는 두바이 내 리플 페이먼트 다이렉트를 도입, 이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국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두바이는 사실상 리플사의 주요 본진이자 리플의 주요 거점입니다. 리플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미 SEC와의 이 소송이 길어지자 두바이를 공략했는데요. 올해 8월 SEC 소송 종료 시점과 동시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 암호화폐 혁신 가속화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63%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8,175만 8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2.98% 하락하고 있네요. 328만 4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3.82% 하락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780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웜홀은 오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모습으로 온종일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31.4% 상승해서 498원의 가격입니다. 콘플럭스 7.42% 상승해서 246원, 이캐시 7.35% 상승하고 있습니다. 0.0482원의 가격입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역시도 온종일 상승세입니다. 7.1% 상승해서 3,243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백 3.02% 상승해서 1.432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IQ 11.2% 하락하고 있습니다. 7.985원의 가격입니다. 스타크넷 10.34% 하락해서 520원, 아크 10.23% 하락하고 있습니다. 535원의 가격입니다. 콘텐토스 10.11% 하락해서 9.6원, 마지막으로 페페 9.86% 하락세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0.0128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그려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IQ와 페페 11.22% 이제 빠지고 있고요. 페페 역시도 10.56%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더 0.68% 상승, 수위 2.12%, 웜홀 31.13%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채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그리고 또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예언가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머,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투자 실력을 쑥쑥 키워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뵙게 됐는데, 이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뭐 6만 달러대까지 고점 대비해서 6천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내기 참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 최고점은 6만 6,500달러였었는데요. 이번에 매매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매매가 생각대로 좀 잘 된 것 같아요. 오, 선방하셨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항상 안 됐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왜 이렇게 좀 조용하게 기가 죽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좀 보셨어요? 오늘은 네. 지금 10일 동안 카피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제 카피 네. 트레이딩을 했거든요. 오, 네.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 10일 동안 350% 수익을 봤어요. 오, 350%요? 네. 아, 역시 이거는 아무래도 코인 시장에서만 가능한 수익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10일 네. 동안에 이렇게까지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 네.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을 얻어내신 거예요? 우선 저번 방송에서는 네. 제가 65K만 넘어가면 삼각 수렴에다가 전고점을 넘었으니까 좀 상방 관점으로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좀 상방 위주로 보고 있었는데
66.5K 이쯤에서 네. 딱 봤더니 뭔가 좀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 그런 것도 나오고 네. 엔딩 다이아고날 모양도 나오더라고요. 아, 흐름이 또 예측이 바로 눈에 보이셨군요. 네, 근데 어쨌든 추세선으로는 상방인데 이 두 개가 겹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매매를 안 했어요. 확실해야 들어가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추세선을 좀 돌파한 게 네. 주말 동안 횡보를 했잖아요. 횡보를 하면서 이 상승 추세선을 좀 돌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방 쪽으로 나간 걸 보고 아 이거 저점 뚫리자마자 바로 숏 포지션 들어왔어요. 오. 그게 65,800달러. 좋은 선택이셨네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게 맞나 싶었죠. 아, 그래요? 네, 혹시나 페이크일까봐. 그래서 내려갔을 때 한 네. 64,000달러 이쯤이 거의 중단기 상방 추세선의 지지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서 롱 포지션으로 갈아탔는데 한 번에 쭉 떨구는 거예요. 오. 그 아래로. 네. 그런 다음에 올라오면서 리테스트 하는 걸 보고 그때 다시 롱 포지션을 정리하고 바로 숏 포지션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네. 추세선을 이렇게 따로 긋고 이렇게 카운팅 해가지고 한 61,000달러까지 떨어지겠다 생각을 해서 딱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1,000달러 차이로 맞추셨네요. 네. 원래는 61,000달러에서 네. 올라가는 게 맞았어요. 그쵸. 또 10월이 들어서면서 옥토버라고도 불리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보통 이제 9월 달에는 좀 하락하고 10월 달에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시나리오였으면은 네. 다시 이제 반등을 줘야 되는, 재차 반등을 줘야 되는 시기였는데 이제 그래도 되게 예측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겸손하십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기뻐하지 다 나와 않으시네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진짜 61,000달러에서 네. 지지가 나오는 게 맞았어요. 이더리움도 확인했고 솔라나도 확인했고 그래서 그때 잠을 자러 갔거든요. 네. 근데 발 6만 뻗고 달러까지 자려고. 네. 네. 6만 달러까지 떨어뜨리면서 굳이 지지선 한 번 더 페이크를 주고 그 다음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도 솔직히 좀 매력적입니까? 헷갈려요. 어떻게 될지. 그래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아무래도 24시간 내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늘 불안함을 안고 있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쉽게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느낀 게 10일 만에 350%의 수익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알맞게 이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준비된 바로 첫 번째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김도훈의 좌충우돌 코인 성장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목요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보고 따라하고 하면서 도움을 많이 얻어 가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추세선을 긋는 방법 제대로 이제 배우진 않았었지만서도 이제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쭉 따라오시면서 나도 같이 추세선을 그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처럼 시가총액이 높은 이제 강아지 밈코인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두 가지 밈코인 차트를 준비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페페 그리고 도그 위엣인데요. 페페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페페 보고 오겠습니다. 페페 오늘 날짜로는 좀 강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0.56%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0.0127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페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죠. 아서 헤이즈 팬들 코인을 이제 매도하고요. 대신해서 그 매도한 돈을 이제 페페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5만 달러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슈가 있어줬어요. 그러면은 현재 차트에서 일단은 강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페페 차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함께 우리 살펴볼까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페페 먼저 봐볼게요. 네. 네, 페페 어떤 식으로 볼까요? 조금 더 차트를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고점이랑을 연결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고점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요? 네. 여기서부터 네. 여기요? 아니면 아니요. 거기요. 그걸 네. 쭉 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봤었을 때 네. 이제 최근에 나왔던 상승분이 살짝은 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돌파를 해주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쫙 올렸다가 이제 그 중동발 이슈 때문에 쭉 밀린 거라서 네. 사실 올바른 차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네. 강한 이슈성으로 저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거 같아서 저기는 이제 상승 채널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저렇게 긋고 싶고요. 그다음 밑에는 저는 이게 약간은 삼각수렴 같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디서부터요? 일단은 매물대가 많이 있는 라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쪽이 아닐까요? 어디요? 지금 그대로 아니요 거기는 아닌 여기요? 것 같아요. 네 그쪽쯤을 네. 네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로. 이런 식으로요? 네. 네. 왜냐면은 이제 저기에서 지금은 차트가 좀 작아서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상승이 다시 폭발적으로 나올 때부터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요? 아니요 거기 그냥 맞는데 네. 이제 지금 차트를 더 키워주시겠어요? 네. 아니요 더 전으로요. 네 여기 어쨌든 올라가고 있고 네. 또 매물 지금 이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저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가지고 여기요? 아니요 더 전이요. 더 전이요? 네. 네, 이쪽이? 여기? 네 그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네네. 왜냐면은 밑에 거래량 보시면은 네. 저때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구간부터 네. 이렇게요? 네, 그렇게 긋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여기가 겹치는데 X로 네. 네, 둘 다 놓을까요? 둘 다 놔도 아니요. 그냥 그러면 일자선을 지워주세요. 이거요?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네. 아, 전문가님께서는 요렇게, 어떻게 좀 더 해주시고 싶은가요? 네. 상승 채널을 안에 더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상승 채널이요. 여기요? 네. 여기를 그러면 240분봉으로 가서 네.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렇게요. 두 번째로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을 돌파해 주면서 나온 상승 채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딱 맞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긋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정답입니까? 네. 아까 이렇게 그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그어주셔가지고.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작게 보니까 맞네. 거래량이 진짜 저때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언제요? 지금 우리가 시작 하단선에서 있는 거기 쪽이요. 여기요? 네, 거래량이 진짜 많이 작게 봐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도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네, 그 다음에도 한 2번 정도는 더 들어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좀 상승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러네요. 나오는. 네, 가격이 밑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가격을 좀 빼줬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래 투자자들이 저렇게 밑꼬리 달면서 가격을 내렸을 때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그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었을 때 뭔가 네.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오. 보긴 했었어요. 네. 여기 두 개랑 이었을 때. 저렇게도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가 두 개가 겹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멈출 거란 걸 예측할 수가 있었고. 강한 저항을 받아줄 수가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무조건 음. 반매도를 했어야 하는 구간이었어요. 음. 그리고 또 이 구간이 네. 아까 보니까 이렇게도 보이더라고요. 최고점에서 저점을 네. 이렇게 그어보면 피보나치 0.5 비율을 구간. 봤을 때. 네, 정확히 맞아요. 네. 0.5 신기하네요. 구간. 네. 그래서 음. 이 마치 구간까지는 계산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네. 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숏포지션을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는 레버리지 많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네. 많이 있기도 하고 걷다가 이 구간이 진짜 저항이 많은 구간이기도 하고 네. 대부분 이렇게 찍어 놓은 구간이라 가지고 그런 게 다 겹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트만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저 구간에서 잘 걸어뒀으면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매수를 하고 네. 여기서 매도를 할 수도 있었겠죠. 혹여나 여기서 놓쳤다고 해도 네. 여기서도 애초에 매수할 수가 있었죠. 음. 왜냐하면 이 두 개를 이었으면 여기서 매수할 자리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 못했더라도 여기서 매수했고 음. 걷다가 또 여기서 매도를 했잖아요. 네. 내려왔을 때 여기서도 매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만 그었어도 여러분들은 다 매수할 자리가 네. 있었다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는데 네. 어쨌든 여기는 지금 당장은 매수해야 될 자리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페페, 우리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도그 위햇. 네, 네. 도구 위에 또 함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도구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쭉 했었을 때 핵심 저항선이 1.96달러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1.96달러 쪽에 이렇게 옆으로 쭉 가는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좋을 것 이렇게요?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선을 그래서 직선으로 쭉 그어주시면은 예전 거부터 네, 1.96. 1.96 네, 이렇게요. 네, 거기가 핵심 이제 매물대, 핵심 저항선이 된다라고 봐서요. 일단은 지금은 그거를 저항선을 뚫어주는 모습이기는 한 것 같은데 네. 다시 밀리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힘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네. 이건 역시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삼각수렴 같기도 하고요. 그쵸? 네, 그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윗꼬리부터 이어서 여기서부터요? 네. 네. 그렇게 여기서부터 해서 어떻게 읽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이 상승 부분을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랑요? 거기랑 그 다음 것도 있죠. 네. 네. 이렇게. 세 번째.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더 짧은 거요. 네. 더 짧은 거 이렇게 맞아요? 아니요. 더 완곡하게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요. 거기는 가만히 있으시고요. 네. 지금 이 끝부분이요. 네.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더 내려가요? 밑으로. 네. 이렇게? 네. 그렇게가 맞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페페 역시도 최근에 나온 상승이 이상하게 큰 네. 상승이었고 이제 또 하락도 지금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막 떨어지면서 밀리고 있는 거라고 보여서 지금 거는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척도로 보면 위험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긋고 싶고 밑에 쪽은 거래량이 많이 나온 아니요 거기부터 네 여기서부터. 네 거기 쪽부터 네 그렇게 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페랑 모양이 비슷하네요. 상승 채널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살짝 지금 거는 판단의 척도로 삼기엔 좀 뭐하니까 확대를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그렸을 때 최근의 걸로 상승 채널 하나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걸로 네. 상승 채널 하나요?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요? 거래량이 첫 번째가 맞나요? 두 번째가 맞나요? 둘이 비슷해요. 여기. 두 번째? 여기가 좀 더 네. 많긴 하네요. 네네. 그럼 거기로 긋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그러고 복사 붙여넣기. 네. 근데 지금을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요게 맞고 네. 걷다가 내려왔을 때 이 음, 구간이랑 안 닿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게 맞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밈코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저는 이거 꼬리를 제외하고 음. 이렇게 추세선 긋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네. 저렇게 윗꼬리는 안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문가님께서는 꼬리도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왠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꼬리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쨌든 밈코인은 세력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노는 종목이니까요. 아니요, 왜냐면 음. 저는 트레이딩 할 때 네. 항상 이거를 99%는 포함을 하거든요. 왜냐면 포함을 해야지 정확도가 확실해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네. 좀 뭔가 그 다음에도 뚫는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갈 느낌? 그러니까 그거에 그래요? 방해가 돼가지고 제 판단에. 네.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었다고 해도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네. 또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음. 좀 약간 갖고 놀고 있긴 한데 네. 원래는 저는 이런 식으로 긋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긋는다고 해도 네. 어쨌든 삼각수렴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삼각수렴이라는 이 큰 틀로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도그위의 자체가 9월 달에 한 달 동안 무려 46%가 상승을 해줘가지고 이제 사실상은 계속해서 힘을 모아가던 이 채널, 이 삼각수렴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파를 이미 해줬으니까. 네. 네. 돌파를 해줬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그었다고 하면 네. 돌파 한 개 페이크가 되거든요. 그 꼬리까지를 제외하면요? 네, 그렇게 된다고 꼬리까지를 하면 항상 해야겠네요, 함께. 네, 그래서 만약에 2.0 네. 이 구간을 만약에 아래로 돌파한다. 그러면 이거는 쭉 떨어져서 네. 이 방금 전에 그 안 그은 구간 음.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구간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음. 비트코인도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이 구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와서 이 구간을 찍어준다. 네. 그러면 이 아래로 내려갔던 게 페이크로 간주돼서 또 이렇게 크게 상승할 확률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4.8까지. 음.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매매하기보다는 네. 이 지지 두 개 겹친 구간 아니면 이 올라왔을 때 여기 지지 두 개 겹친 구간 이런 구간을 노리는 게 좋아 보여요. 네. 네, 지금 당장 매매하기는 좀 너무 애매한 상황이에요. 위든 아래도 페이크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렇게 같이 추세선을 그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이제 추세선을 긋는 방법도 더 잘 알아갈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이렇게 꼬리들까지도 함께 카운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세선을 그어야 좀 더 정확한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시고 명심하시면서 추세선 그려 나가시면서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코너 우리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어떤 코인이 더 좋은 코인일지 왕중왕을 가려보는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인의 사랑과 염원이 담긴 종목 리플 그리고 솔라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격부터 먼저 봐야겠죠? 리플 가격 먼저 보겠습니다. 네, 리플은 3.58%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782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솔라나입니다. 3.2% 하락해서 19만 3,8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리플이 하락 장세 속에서도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강한 호재거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리플이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으로부터 인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서비스 확장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고 어제자로 따끈따끈하게 밝혀줬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일머니를 끌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 네트워크 활동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0를 돌파해 줄 거야 라는 의견들이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2019년에 이렇게 연준이 양적 긴축을 이후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 이후로 솔라나가 확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더 왕중왕일지 지금으로는 호재거리만 보면 리플 같기는 한데, 전문가님께서는 차트 보셨을 때 어떤 종목이 좀 더 쟁쟁하다라고 보시고 계신가요? 네, 우선 리플 차트 먼저 봐볼게요. 네. 리플 차트를 보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삼각수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누군가가 위쪽으로 그렇게- 매물대가 좀 두껍죠. 네, 누군가가 계속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삼각수렴 자체가. 네,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240분 봉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여기 지지 받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원래는 요거였는데 여기서 약간만 뚫고 쭉 떨궜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페이크를 준 거죠. 상방 페이크를. 그렇게 상방 페이크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할 때도 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그어졌어요. 이게 60분 봉으로 보면 또 보일 텐데 이런 식으로 그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내려갈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또 이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0.56 이 정도까지 내려가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추세선 두 개가 이어지거든요. 지지받는 구간이. 네.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또 파란색 추세선에서는 하방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크게 보면 이 파란색 추세선으로 이렇게 상방 간 게 페이크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 조그만 게 페이크였는데 네. 크게 보면 요만한 게 다 페이크였던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상방으로 페이크가 나오기 시작하면 네. 그 다음 추세선까지 뚫는 게 거의 다반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면 네. 쭉 내려가가지고 한 0.52 아니면 0.51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방으로 간다고 하면 최소 0.53 이쯤까지는 갔다가 좀 크게 지지 받을 거고, 혹여나 여기서 또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이거 리플도 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여기를 뚫는다고 하면 0.61 구간을 뚫는다고 하면 그때는 이게 페이크인 거죠. 지금 내려왔던 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이렇게 쭉 올라서 한번 파란색 추세선에 저항받은 다음에 네. 쭉 올라가서 0.73 이쯤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구간이 딱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그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은 위아래 다 뚫려 있지만 네. 당장은 하락 한 번 더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파동도 뭐 어쨌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반복된다 했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추세선이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내려간 추세선이 이렇게 나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올라가거나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저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 아니다. 생각해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좋지만 지금 매수하긴 좀 이르다. 할 거면 분할 매수로 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솔라나는요? 네, 바로 보면 되겠죠. 네. 네, 일봉으로 봤을 때 솔라나도 좀 이런 식으로 웨지 모양으로 그려지다가 고점이 내려오고 저점이 올라가는
그 안에서도 또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올라가는 웨지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네. 웨지 형태를 그린 것 같은데 거의 리플이랑 비슷하죠.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네. 이 노란색이랑 흰색 이 웨지 모양이에요. 오. 웬만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은 게 음. 그래서 한 번, 두 번 지지받았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항을 받았어요. 네. 이 저항을 받은 구간이 전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이었어도 네. 여기 저항받을 구간을 전부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음. 네, 추세선 두 개 겹친 구간. 네. 그리고 이번에 지지받은 구간.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그 구간이에요. 네. 그 61K에서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한 게 이거를 본 거예요. 네. 핑크색 여기서 저항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받은 거에 지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려간다면 142달러 이 정도까지 내려가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고 혹여나 여기가 뚫린다 그러면 136달러까지 네. 내려가서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아요. 음. 근데도 여기가 혹시나 뚫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129달러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갔다고 하면 이제 좀 하방 위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 안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네. 이게 페이크가 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지지를 받았잖아요. 지지를 받았으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네.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해요, 더.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면 161, 166, 그리고 180 이쯤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동상도 1, 2, 3, 4 여기 안 겹쳤고 5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가거나 여기까지 올라가거나 그것도 더 자연스럽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단기로는 좀 솔라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리플과 솔라나 중에서는 솔라나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의견 주셨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솔라나를 내가 매수해 보고 싶은데 어느 가격선에서 매수하고 매도는 어느 가격선에서 해야 될지 따라오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하다라고 설명드렸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와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또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이제 강아지 밈코인이네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부터 보고 갈게요. 도지코인부터 보시죠. 네, 도지코인 4.7%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2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음으로 시바이누입니다. 3.91% 하락하고 있어서 0.0221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일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MVRV 비율을 봤었을 때요. 1.7%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30일 구간으로 봤을 때 가까스로 손실을 벗어나서 이익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년 동안의 도지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약 21%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지코인의 경쟁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바이누도 30일과 365일 이 두 구간에서 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0일 단위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1년 동안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도지보다 더 심합니다. 도지코인은 21%였지만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31%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문가님께서는 두 가지의 차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도지 먼저 한번 봐볼게요. 네. 우선 추세선을 이어봤을 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내려가는 삼각쇠기형, 네. 하락쇠기형 이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뚫어줬는데 지지까지 받아서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렇게 바로 올라갔을 때 이 추세선을 이은 게 주황색 추세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이 네. 구간까지 정확하게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항을 받았는데 그 위에 약간 뚫었다가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페이크를 한번 준 거죠. 상방인처 페이크. 네. 원래 추세선을 뚫으면
이거는 상방으로 간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페이크가 나왔으면 거의 그 다음 추세선까지는 뚫는다. 여기서도 다음 추세선까지 뚫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구간에서 원래 지지 구간을 한 번에 뚫었어요. 네. 원래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솔라나처럼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어버렸죠. 만약에 제가 매매를 했다면 다른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여기서 숏 포지션 들어간 다음에 네. 이 구간에서 올 익절하고 뭐 롱 포지션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근데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어버리면서 손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했는데 네. 그 핑크색 추세선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가 이 저항길이 이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1일봉으로 봐보면 오늘 9시 시작하자마자 한 번에 쭉 올려서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윗꼬리가 생겼어요. 윗꼬리가 생겼다는 거는 이 구간에 정확히 저항을 받아서 쭉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이 지지랑 지지 여기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0.097 이쯤까지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으로 떨어지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이 네. 구간까지는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좀 매수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지는 좀 안 좋게 보고 네. 있고. 시바이누는요? 네, 시바이누를 봤을 때 네.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이걸 뚫자마자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었더니 네. 이거를 240분 봉으로 보면 네. 여기서도 240. 네. 네, 쭉 뚫으면서 이거는 완전히 상방으로 가나 싶었는데 네, 좀 애매한 구간까지 올렸다가 쭉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 구간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 구간을 보면 일봉으로 봤을 때 네. 이 일봉으로 보면 정확히 이 구간에 꼬리를 달았거든요. 음. 꼬리를 단 거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카운팅 안 할 때가 있어요. 오. 그 불가침의 법칙에서.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1, 2로 본다고 하면 3, 4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랑 안 겹쳤으니까 네. 4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5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5가 뭐 연장 파동으로 나온다. 네. 그러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면서 3, 4, 2, 6 이 구간까지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당장은 0.1567 이 구간 밑으로만 내려가서 뭐 여기서 마감을 한다. 이런 게 아니면 상방도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하락, 상방 둘 다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아까 도지랑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구간 네. 1783 구간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여기를 뚫어서 이 저항선을 뚫어내는지 네, 그거를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아래가 어쨌든 다 뚫려 있지만 어쨌든 상방도 남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중에서는 이 강아지 밈코인 시바이누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두 종목, 에이다 그리고 아발란체 되겠습니다. 에이다부터 가격 먼저 볼게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4.09%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469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아발란체는 3.83% 하락하고 있습니다. 34,62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41% 랠리를 기록했었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된 상황입니다. 그럴 때면은 이 강세장 패턴에 500%의 랠리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에이다만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 아발란체 역시도 강력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재단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개발 지원 4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리트로 9000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개발자들이 아발란체의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인센티브를 더 챙겨주는 거고 또 메인넷으로 업그레이드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호재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에이다 먼저 봐볼게요. 네. 에이다를 보면 우선 장기적으로는 뭐 삼각 수렴을 돌파해서 항상 좋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구간을 뚫은 다음을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파란색 추세선이 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정확히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상방 추세로 가나 했는데 네. 엔딩 다이아고널 모양을 그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을 뚫자마자 하락을 했어요. 그다음 이때부터 쭉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이은 그 추세선을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았는데 또 한 번에 뚫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올라왔다가 내려갔는데 그 구간이 하필 파란색 추세선 아까 그은 구간 그 구간까지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하방 이탈을 많이 한 상태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0.33 이쯤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고 네. 네, 지금 당장은 좀 단기적으로는 많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요? 아발란체는요? 네, 아발란체를 먼저 봐볼게요. 아발란체, 아발란체까지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아발란체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아발란체도 이런 식으로 네. 뚫은 다음 여기 지지받고 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직. 그리고 여기 주황색 추세선 지지 그은 구간 네. 그 구간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여기 25.35 이쯤에서 지지를 받고 쭉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려갔을 때 여기까지 내려간다 이런 게 있었지만 네. 지금은 아직 하방 이탈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발란체는 아직도 상승 가능성이 좀 많이 남아있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추세선을 뭐 이런 식으로 그어본다 하면 23.5달러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지받을 구간이 이 두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두 구간을 좀 노린다면 어쨌든 손절 구간도 짧고 네. 되게 괜찮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이다와 아발란체 중에서는 아발란체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세밀하게 같이 추세선도 그려주시고 또 전략까지 잡아주신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인 원정대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공휴일에도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을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네.